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 형제가 살고 있었다. 대대로 큰 벼슬을 했고 인심도 얻은 당당한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형과 동생의 처지가 서로 엇갈렸다. 형은 부자로 잘 사는 데 비해 동생은 웬일인지 자꾸 가세가 기울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형의 집에서 가끔씩 도와주긴 했지만 벼슬이 끊긴 데다 가진 땅이 없다 보니 부부와 아들, 딸, 하인들까지 여섯이나 되는 식솔의 생계가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동생한테는 글 공부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 꽤나 똑똑한 데다 글 공부를 한다고 당장 먹을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니 걱정이었다. 아무쪼록 집안 살림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야부진 며느리를 얻어야 될 텐데 항상 이렇게 고민만 하던 양반네에는 어느 날 기막힌 계획을 생각해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아유 시험을 쳐서 며느리를 얻으면 어떨까요? 시험이라니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시험을 보는 거죠. 이를테면 곡식을 조금만 주고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생각이군. 양반은 바로 방을 하나 써서 걸었다. 쌀 석 대를 가지고 온 식구의 한 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처녀가 있으면 집안 신분을 묻지 않고 며느리를 삼을 테이니 자신이 있거든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방이 붙자 인근 고을의 처녀들과 처녀를 가진 부모들은 너도나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비록 사는 것은 넉넉하지 못한다 해도 뼈대가 있는 양반집이었고 흔치 않는 신랑감이었다. 특히 상민 집안의 처녀를 두는 집안은 해볼 만한 일이었다. 오래지 않아 한 처녀가 도전을 했다. 하지만 쌀 석 대를 가지고 일곱 식구를 굶기지 않고 한 달에 먹고 사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최대한 아낀다고 아껴보았지만 한 달은커녕 닷새 만에 쌀이 바닥나고서 퇴짜 맞고 돌아갔다. 이어서 또 한 처녀가 도전을 했다. 이 처녀는 쌀을 한껏 불려서 물죽을 쏘어 상에 올려보았지만 식구들의 불평만 들었을 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한 처녀가 온성을 무릅쓰고 나물을 섞어 나물죽을 보름 가까이 버틴 게 고작이었다. 그 쌀로 일곱 식구를 하루에 세 끼 밥을 따리는 것은 애초에 안 될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 처녀가 제 발로 그 집을 찾아왔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던 상민의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하며 쌀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양반네에는 이제 더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애초부터 잘못 내던 과거가 분명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좀 이상했다. 한 끼에 쌀 한 주먹만 해서 죽을 쏘아도 모자랄 판인데 쌀 한 대를 통째로 내다 씻더니 아주 제대로 쌀밥을 지어내는 내 한 사발씩 듬뿍 퍼 담아 상을 내는 것이었다. 어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며칠이나 버틸까? 아끼고 아끼고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걱정 말고 실컷 잡수세요. 잘 먹어야 무엇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차려주니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기가 막힐 일이었다. 에이구, 이거 괜히 아까운 쌀만 축내는구먼. 그 다음 끼니도 또 그 다음 끼니도 마찬가지였다. 쌀을 양껏 퍼다가 밥을 지으니 하루 만에 쌀이 바닥날 지경이었다. 그때 처녀가 요정을 불러서 말을 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길이야. 이 길로 우리 친정집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말해서 동네 바느질감을 모아 달라고 해서 가져오너라.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요정은 두말할 거 없이 처녀의 친정집에 찾아가서 바느질감을 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능숙한 솜씨로 바느질을 시작해서 한나절 만에 일을 끝냈다. 이걸 집에 갖다 주고 다시 더 많은 바느질감을 받아오너라. 다시 처녀의 친정집에 찾아간 요정은 바느질삭과 함께 일감을 한아름 안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그 바느질삭으로 살을 싸고 고기를 사고 갖은 반찬을 장만해서 근래에 보지 못한 푸짐한 밥상을 차려 올렸다. 아니, 이게 웬 상이란 말이냐? 제가 장만한 것이니 마음껏 드세요. 양반집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만나게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 날도 처녀는 한 끼니 거르지 않고 계속 알찬 밥상을 올렸다. 물론 부지런히 반일제품을 팔아서 장만한 음식이었다. 그 내막을 알게 된 양반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래 됐어. 우리가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찾았구나. 그렇게 해서 처녀는 한 달을 다 채울 필요도 없이 일주일 만에 그 집 며느리로 낙청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축가 속에 정식 혼례를 치렀다. 보잘것없던 상민 출신의 처녀가 당당히 내노라는 양반가의 안준이 되는 순간이었다. 새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알뜰하고 야무지게 챙기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봉양했다. 그렇게 해서 양반집은 국물 걱정 없이 편안한 나날을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며느리 혼자서 그 큰 일을 하기 힘들었다. 그럭저럭 형상 유지를 가능했지만 집안을 크게 일으키기는 힘에 부쳤다. 허구한 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한참 곰곰이 생각하던 며느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인지 남편을 불렀다. 서방님,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무언가 수를 써봐야죠. 좋은 수라도 있나요? 큰댁이 저렇게 큰 부자로 사시는데 한번 단단히 도움을 청해 보아야죠. 한미천 마련해주면 살림을 일으켜서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양반이 얼마나 인색한지 쌀 한 발 얻어오는데도 가슴 쓰린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답니다. 한미천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가는 구박만 당하고 쫓겨오기 십상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다. 사방님, 그럼 한 가지 부탁합니다. 어디 가서 큰 구렁이 한 마리만 산채로 구해오세요. 남편은 갑자기 웬 구렁인가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러지요. 이튿날 남편은 하인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서 자루에 넣어왔다. 그러자 아내는 곡식을 두는 창고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서 구렁이를 모시더니 정한수를 떠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빌면서 절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보아도 엇구렁이를 가신으로 모시는 행색이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시아버지 생신날이었다. 며느리는 그가 모은 돈을 좋은 음식을 듬뿍 준비하고서 큰댁 어른을 모셔오게 했다. 큰댁 어른 내에는 웬일인가 싶어서 동생 집에 찾아와 보니 뜻밖의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맛난 음식이 넘쳐나는 푸짐한 생일 잔치라니 전혀 없었는 일이었다. 어허, 이게 다 웬일이냐? 이 음식을 다 어떻게 장만했어? 그게 말입니다. 형님, 새학이 덕입니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고부터 먹을 것을 안 하게 됐지 뭐예요. 그거 참. 그때
큰데 어른 눈 속에 이상한 모습이 들어왔다. 작은데 새 며느리가 헛간에다가 불을 켜놓고 어딘가에 절을 하고 있었다. 얘야, 이리 좀 잠깐 나와보거라. 며느리가 오자 큰데 어른이 물었다.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절을 하는 게냐? 그러자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 말을 했다. 예, 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업을 모셔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던 날 꿈을 꾸었는데 큰 댁에 있던 억구렁이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정말로 저 억구렁이가 우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모시고 있는 중이지요. 아니, 그게 사실이냐? 근데 어른은 머리에 한 대를 맞은 듯 띵 해주고 말았다. 자기 집에 있던 업이 동생 집으로 내려왔다는 그건 큰일이었다. 자기 집에 복이 동생 집으로 넘어온 것이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동생 집에 사는 걸 보니 한참 복이 피어나는 게 분명했다. 여봐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업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니 우리한테 돌려다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스스로 나온 업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꼭 화를 당하게 되지요. 오냐. 어찌 소중한 신령을 공짜로 찾아가겠느냐. 내가 논 열마지를 떼어주마. 그렇게 해서 동생은 짜기로 소문난 형한테 뜻하지 않게 논 열마지를 얻게 되었다. 논을 얻어내자 며느리는 집안 가족들을 흔대 칭찬을 하며 돌아다녔다. 형이 어찌나 인심이 후한지 논 열마지를 그냥 뚝 떼서 동생한테 주었다더군.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쫙 퍼지자 큰딸거루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가 으쓱하며 다녔게 됐다. 어허, 은혜를 알긴 알군. 그래, 기특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형님들과 동생들이 점점 사이가 좋아졌다. 한편 며느리는 큰댁에서 받아온 열마지기 농고를 잘 가꾸어 정성껏 농사를 지었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별 정성 들여 많은 소출을 거두어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열마지기 외에 따로 30마지기나 되는 돈을 장만하게 되니 가난한 집이 어느새 부자가 되어 어느 날 며느리가 큰댁 식구들을 청하여 성대하게 대답을 하며 그리고 큰댁 어른들에게 말을 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억구령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꾸며낸 것이지요.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어른들을 속였으니 어떤 질책이라도 탈게 받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살만하게 되었으니 전에 빌려온 열마지기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큰대어른이 잠깐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웃음을 지며 말했다. 아니다. 너희가 그냥 그 땅의 임자가 되었구나. 우리도 그 사이에 재산을 많이 늘렸으니 하나 아까울 것이 없다. 그냥 두어라. 은혜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자 큰대어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문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렇습니다, 형님. 그 두 가문은 의좋게 큰 부자로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 사이에 공부를 하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해서 큰 관직을 나아갔으니 가문의 영예가 다스금 무뚝 높아졌다.